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남성이라서 곽훈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목소리가 정말 탁월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과찬이심 너무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네, 특히 5월 달이라서 또 가정의 달이고 네, 부모님이 생각나는 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감정, 감사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인사드리신다면 어떻게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고향이 저기 경남 남해인데요. 네, 거기 지금 어머님하고 형네 부부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네. 어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내일 생신이신데 내려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화 드렸더니 네. 내 생일 다음 달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윤달이 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윤달이 껴가지고 네. 네, 한 달이 늦어지신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생일을 잘 챙기지 못하는 네. 둘째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엄마 모시고 산다고 고생하는 우리 형이랑 형수랑 네. 두 분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가정의 달에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전달되는 그런 멘트를 좀 주셨는데, 그러면 모친 생신 때는 직접 내려가실 건가요? 네,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5월 달에는 일정이 안 맞았는데 네. 6월 달에는 내려갈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족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 이런 정도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곽훈 코치께서는 이 따뜻함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따뜻함. 본인은 따뜻하신가요? 따뜻함이라고 하면 네.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그 녹색의 그 나무, 숲 이런 게 떠올려져요. 색상은 녹색 네, 그리고 색상. 나무. 네, 나무. 그리고 그 산들산들 부는 바람. 산들바람. 네.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뭐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바람이죠 사실은. 초여름 바람, 뭐 네네. 늦봄 바람 그런 게 사실은 떠오릅니다. 이 따뜻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네, 네. 이게 따뜻함에는 네. 희생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희생. 네. 어머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에 온갖 희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알아도 모른 척 하시고, 네.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러니까 따뜻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챙기시고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사실. 혹시 어릴 때 어떤 시인이나 작가의 영향이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초등학교 때 이런 시집기 뭐 이런 대회를 나간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글을 뭐 훌륭하게 글짓기 대회 나와서 수상한 기억은 있는데 뭐 글을 제가 잘 쓴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불쑥 여쭤봤는데도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런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따뜻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멘탈 코칭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멘탈 코칭이란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곽훈 코치께서 생각하시는 멘탈 코칭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멘탈 코칭이라 하면 정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멘탈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멘탈이 무너졌을 때 빠르게 자기 멘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멘탈 코칭이고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멘탈 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멘탈 코치 이러면 그 사람의 정서를 네.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멘탈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정서를 본인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끌어내주는 네,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 네, 네. 그러면 곽훈 코치께서 이 멘탈 코칭과 인연을 맺으신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경영 컨설팅을 주로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이라 하면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대단히 요구되는 그런 일들인데, 쭉 하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문화 개선이라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연찮게 깨닫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 찰나에 예전 첫 직장의 선배님이시자 팀장이었던 분이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수업을 과정을 쭉 듣고 다 들으시고 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계기로 코칭이라는 것을, 멘탈 코칭이라는 걸 접하게 됐죠. 네, 그러면 멘탈 코칭을 접하기 전과 접한 이후에 곽훈이라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굳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네.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를 표현하면 그냥 강단,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웅변하듯이 웅변, 네네. 네, 웅변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은 그 강단에 서 있지 않고 네. 관중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관중석에서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오. 네, 그러니까 내 의견이나 주장을 과하게 누군가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중석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하고 뭐 그런 역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확 그려져요, 이미지가. 그 예전에는 멘탈 코칭을 접하기 전에는 무대에 올라서서 나의 생각을 토로하고 네. 표현하는 게 메인이었지만, 그렇죠. 멘탈 코칭 이후에는 주로 들어주고 피드백 드리고 질문하고 하는 게 핵심이 됐다. 네,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는, 관중석에 같이 앉아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질문이라는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질문이 멘탈 코칭에서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핵심이죠. 핵심입니까? 네. 그러니까 코칭을 설명을 할 때는 네. 이제 티칭과 코칭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을 네. 들으시면 이제 빠르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티칭은 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답을 제시하고 주는 거라면, 코칭은 답을 이끌어내고 끌어내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칭을 잘하자, 코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코칭을 잘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 내가 사람이 답을 깨닫고 스스로 찾게끔 만드는 게 코칭인데, 그렇게 그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려면 코칭을 잘한다는 것은 핵심 행동은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하다. 질문. 그러니까 코칭 이꼴 질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질문이? 네, 중요하죠. 질문을 해야 상대방이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하겠죠. 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겠죠. 보통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배울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질문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질문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한